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 호재, 환율 방어에 들어간 우리나라. 한국도 연말에 코인으로 환율 방어 기사를 볼 수 있을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풀린 많은 돈들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다 떠먹여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올해는 아주 좆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X 플러스 Y는 10처럼 난이도가 쉬웠다면 올해의 코인 난이도는 아주 급상승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나스닥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우리나라 환율 이슈, 금리 이슈, 국내 유동성 위기 등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 그래서 일반 경제 전문가들에게 코인 투자자로서의 투자 의견을 아웃소싱하면 아주 좆된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 전문가들에게 코인과 관련된 투자 의견을 묻거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인은 이제 전 세계 경제 톱니바퀴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거 사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신경을 안 쓰면 깜깜이 매매가 된다. 진짜로 뉴스가 다 떠먹여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올해는 아주 좆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그대로 투자를 하거나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월 외환 보유액 4,578.1억 달러, 역대 세 번째 감소폭. 사람들은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고 기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방향대로 글을 쓴다. 각자 목적이 다 다르죠. 그죠? 확증 편향과 조회수 그리고 돈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증가세구만 뭘 하면서 넘기거나, 그죠?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면 이렇게 계속 매해 늘어나고 있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위에서 알아서들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그죠? 그냥 늘어나고 있네만 보면서 그럼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외환 보유액 4,640억 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GDP 대비 점점점 이렇게 단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 비례한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가방끈이 길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도덕성도 늘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경제 사이즈가 더 훨씬 많이 늘었는데 외환 보유액은 그만큼 같이 비례해서 늘지 못했다 라는 걸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가방끈이 길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도덕성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각인 효과에 점령된 사람들이다. 처음 접한 기사의 헤드라인에 따라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아 몰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좋다던데, 아 몰라, 아무튼 우리나라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해버린다라는 거죠. 아 됐고 난 모르겠어, 다른 얘기 하지마, 질문 따위 받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최소한 여기에는 포함되지 말자. 사실 이 뉴스의 내용은 제목에 비해 좀 엉성하다. 제목은 이렇게 역대 세 번째 감소폭이라고 하면서 좀 무섭게 뽑아놨지만 동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1250원도 뚫어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쏟아지자 하은이 직접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이유는 미국의 긴축 플러스 알파인데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4,618억 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8위란다. 이런 걸 읽고 나면 좀 허망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외환 보유액이 세계 8위라는 거죠. 뭐 줄긴 줄었지만 사실 큰 영향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좀 허망하고 황당한 내용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미국이 긴축을 하면 전 세계에서는 나름의 희생양 리스트가 정해진다. 정하기 싫어도 머리 위에 순서가 뜬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가 뜬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1위, 스리랑카가 2위.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20명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한 20등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20명이 순차적으로 차례가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무너지고 스리랑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무너져서 그 다음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이즈의 지진이 바다에 일어나도 이게 밀물이냐 썰물이냐 타이밍에 따라 똑같은 양의 바닷물이 너울성 파도로 울렁울렁 뭉쳐져서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밀물일 때 문제가 생기느냐 썰물일 때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나미가 될 수도 있고 별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비율이 오름세라는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프랑스는 282%, 미국은 102%인데 우리나라 30%로 뭔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는 거다. 왜? 사람들도 복잡한 건 이해하기 싫으니까 그 점을 파고드는 거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그대로 믿네. 단기로 갚아야 할 돈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그때 유동성이 급격하게 나빠질걸? 그때 숏쳐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 만기나 갚아야 될 돈이 언제 몰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0%긴 한데 당장 다음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눈덩이가 정말 우리를 크게 덮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뉴스를 쓰는 건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물이냐 썰물이냐 당장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는데 지금은 깊은 물을 건너가고 있냐 얕은 물을 건너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빠졌을 때 데미지가 다르게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 역대 최대 1862조 원 시한폭탄 가계부채. 투자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뉴스를 한번 읽어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부실대출 문제를 배드뱅크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대출만 취급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 채무는 탕감해주거나 장기간 나눠 갚게 해주는 겁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IMF 체제가 2001년에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근거는 가계부채 방어 연령층과 대응책을 신경 써야 한다. 방어 연령층이 있고 이 대응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계부채가 터지는 건 이걸 못 갚으니까 터지는 거다. 그죠?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원금 못 내니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연체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실 대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큰 흐름은 미국이 결정하니까 국내 요인의 핵심은 결국 노동인구 문제다. 방어 연령층은 대부분 30에서 60세이고 일해서 갚는 핵심 노동계층이다. 이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75%대인데 북유럽은 80% 후반대라서 10% 정도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를 단순히 퍼센트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 1차원적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용률에서 나름 균형을 맞추며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대응하면 된다. 사실 이건 비트코인보다 예측하기 쉽다. 정책 방향을 보면 이게 코인처럼 반등할지 떡락할지 횡보할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나올 테니 차트 보듯 대응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도록 서포트 정책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천천히 갚도록 유예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방치할 것인가? 쉬운 해고는 참고로 가계부채의 직격탄이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는 건 가계부채의 직격탄이라는 겁니다. 왜냐? 나이가 많든 적든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신고했던 수입원을 잃게 되면 은행에서는 바로 우리가 빌려준 돈 다시 내놔 라고 추심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대출은 종류에 따라 회사 그만두면 은행에서 바로 알고 추심 들어가신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가계부채를 안 터뜨리는 정책인가? 나중에 터지게 미루는 정책인가? 아니면 터지게 만드는 정책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것들을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쉬운 해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실직한 사람들의 많은 대출들을 다 배드뱅크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간당간당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바닥속 지진, 긴축에 의해 타이밍이 맞아 약한 가계부채가 터지고 그걸로 환율 쓰나미가 될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해두면 된다.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뀔 수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채권 만기 같은 것들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알고 있으면 대응이 쉬워지는 거죠. 위기가 와서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선택지가 있으니 빠르게 옮겨 탈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 선택지가 바로 코인이겠죠. 이런 코인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한다. 육체노동에 의한 수익보다 자본과 금융에 의한 수익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왔다고. 예전에는 정작 코인으로 돈도 못 번 20대들의 중2병 같은 대사였다면 지금은 그 말에 무게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사실 이 이야기가 코인판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동산에도 있었고 주식에도 있었고 결국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하는 모든 분야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죠.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단계에서도 이런 소리를 해요. 일반인들은 그냥 생업에 바쁘니 나중에 환율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며 이걸 해칭할 수단도 대책도 사실 없다. 그죠?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주식과 코인 같은 것들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산으로 표현하고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쉽게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이런 해칭 수단이나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악의 케이스로 안 하던 코인을 그것도 뒤늦게 뛰어드는 대참사를 맞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코인이 오를 만큼 올라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대비도 할 수 있고 선택지도 있다. 잘 좀 대응해보자.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원화가 떨어지는 만큼의 방어가 될 수도 있고, 테더로 바꿔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대응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러들은 이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점점 국가들이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도 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이 달러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겠다. 엘살바도르나 제3국이라고 불리는 또 가난한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코인을 채용하면 우리나라도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무너지는 순서로 봤을 때 20번째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근시일에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거나 하면서 한 번에 그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먼저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긴 하죠. 통화 스와프라든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쉽게 넘어가진 않겠지만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는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경기도 웨일님도 들어와 계시니까 많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